자, 오늘 직권의 변화 페이지 122쪽을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직권이 변화된다는 것은 뭐 지진 및 화산의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1학년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로 공부하면서 이제 지각과 매트리 상당 부분을 확대 공부가 있습니다. 여기를 확대하니까 두꺼운 대륙 지각과 상대적으로 얇은 해양 지각이 있었죠. 그리고 이 상부 메틀 성분이 있었네요. 그치? 대륙 지각 주성분이 뭐였죠? 대륙 지각 주성분은 화강암질입니다. 해양 지각의 주성분은요? 현무암이겠죠? 그리고 벤틀의 주성분은 감람암질입니다. 과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한번 배워본 바가 있습니다. 즉, 규산염 광물, 두피 왜 이러냐? 규산염 광물에 대한 내용을 배워본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맨 처음엔 SiO4 전체적으로 4-에 철 2+라든지 마그네슘 2+ 같은 이온이 결합한 이런 걸 우리는 독립형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 독립형에서 단사슬, 복사슬을 거쳐 환상 구조가 하면서 최종 테크가 뭐였습니까? 하면 망상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은 요놈이 4였고 망상 구조가 되면 100% SiO2만 구성됩니다. 요리 되니까 2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광물 이름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독립형의 광물 이름 뭐였습니까? 이게 감람암이죠. 감람색이죠. 단사슬, 휘석, 광물이고 복사슬, 각성석. 다 까먹었습니까? 판상 구조하면요, 얇은 박대기 모양, 흙, 문몽이죠. 최종 테크 망상에 100% SiO2 되면 석영, 수정, 쿼츠라 불러주는데요. 그거 앞에 하나 살짝 더 들어가면 장석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장석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이라든지 나트륨, 칼륨 같은 이런 아주 가벼운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니까? 그래서 왜 메틀 성분이 밀도가 더 높습니까? 하는 거예요. 밑에 있으니까 밀도가 더 높다.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건 현상이에요. 밀도가 큰 놈이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건 현상이고요. 왜 밀도가 더 높다 했습니까? 밀도를 보면 얘가 2.7, 혐오가 3.0, 감람이 3.3입니다. 왜 감람석 성분이 밀도가 더 높다 했습니까? 그렇죠? 금속 원소, 철, 마그네슘 같은 밀도가 큰 원소를 좀 더 많이 포함합니다. 특히 이런 놈들은요, 이온으로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사이즈를 볼 수 있죠. 질량의 대부분인데, 질량의 대부분은 이온된다 해서 질량의 대부분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바깥쪽 전자껍질을 이루면서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밀도가 커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공부하는 게 직권의 변화입니다. 화산도 있을 것이고 지진도 있나고요. 뭐 필요하다
하면 진짜 단층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근본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뭐죠? 직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 에너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지난주 이틀 전에 공부했잖아요. 직권의 변화를 일어나는 것은 어떤 에너지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산 여러분들이 스피드로 이미 화산 공부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겁니다. 뭐 기출문제 3학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역시 공부가 됐던 내용입니다. 1학년 통합과학에는 화산 자체에 대한 내용은 소개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좀 소개를 해볼까 하겠습니다. 화산 보니까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 화산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높게 솟구쳐 있는 화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화산들을 우리는 순상화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순은 방패 순자입니다. 모순 할 때 그 순이에요. 모는 창을 뜻하고 순은 방패를 뜻합니다. 이렇게 높게 솟구쳐 있는 경사가 급한 이런 건 종상화산을 얘기합니다. 교외 화산이라는 게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런 순상화산을 보니까 유동성, 잘 흘러가는 성질 보면 순상화산 쪽은 유동성이 커요. 반면 이쪽은 중상화산 쪽은 유동성이 작습니다. 흘러가는 성질, 유동성과 반대되는 말이 있을 것이야. 뭘까? 흘러가는 성질과 반대되는 말. 멈춘다? 끈적끈적하다 하는 말이죠. 끈적끈적한 것을 우리는 그렇죠? 정성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순상화산 쪽은 끈적끈적한 성질이 상대적으로 작죠. 그리고 이쪽은 정성이 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라는 게 현상을 봤으면 유동성과 정성이라는 현상을 봤으면 왜 그래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정성을 일으키는 물질은 끈적끈적한 성질은 SiO2 이산화탄소 함량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성화산 쪽은 이산화탄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겠고요. 반면 종상화산 쪽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산화탄소 함량이 적다 해서 그럼 얘는 이산화탄소 SiO2 함량이 한 10%, 20% 이렇습니까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 50% 정도 되고 여기 80% 이상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과 같은 말은 뭘까요? 내가 죽을 준비했네요. 먹는 죽이에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엎어봤습니다. 누가 옆으로 잘 퍼질까요? 뜨거운 거. 유동성은 이 마그마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수상화산을 일으키는 이놈이 훨씬 더 고온이고요. 반면 종상화산체를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온이다 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저온이 그 100도, 200도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500도 이상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화산체를 만드는 암석을 봤더니 이쪽은 형광지입니다. 반면 이쪽은 유문암지입니다. 그 사이에 안산암지라는 게 하나 더 포함됩니다만 뭐 어차피 양 끝단만 신경 쓰면 됩니다. 중앙안산은 성층화산을 만들고 이 사이에 가운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광, 안산, 유문암, 표면 얘네들은 화성이잖아요. 이 화성암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현무, 안산, 유문암처럼 지표 근처에서 화산활동을 통해서 생긴 이 놈을 화산암이라는 걸 씁니다. 반면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네요. 뭐라고 볼까요? 지하 깊을 심성암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심성암을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뭐죠? 그렇죠. 이거 화성암입니다. 화성암할 때 화자, 불화자입니다. 화산암할 때 화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화산할 때 불화자입니다. 반면 화강암할 때 화자는 곧 화자예요. 이해됐어요?
그 외 성로감이라든지 반려이겠네요. 저쪽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았습니까? 현무암이라는 걸 보았겠고 화강미연을 봤네요. 화강 밀도는 작습니다. 현무암 밀도는 큽니다. 왜 그럴까요? 많기 때문이잖아. 철강마다 같은 유색강물. 그래서 이놈들을 볼 때 암석의 색을 보면 현무암 쪽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타입이 되어 있고 이놈들은 훨씬 더 밝은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상화산체가 누가 있습니까? 하네요. 대표적인 종상화산체는 제주도의 산방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산방산 사진으로 봤든지 직접 봤든지 하면 꽤 하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종춘성화산체의 대표적인 놈은 제주도 한라산 그 자체입니다. 왜 어두워요 하면 결국에 철이라든지 마그네슘의 비율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또는 유색 광물 여기서 말하는 유색 광물은 감람피석, 각성석, 흑모 같은 놈들 얘기하겠죠. 유색 광물 함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도도 큰 놈이 되겠다고요.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참고로 이 얘기들은 고1 통합과학에 안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공부하기가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지구과 원리 2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진은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얕을 천자 씁니다.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시발 지진 이렇게 표현됩니다. 대략 진원의 깊이가 지표부터 70km 정도 깊이까지를 천발 지진, 한 300km 깊이까지를 중발 지진, 700km 정도까지를 신발 지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옛날 문제를 만약에 간다면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만 구성되는데요. 옛날 문제는 중발이라는 용어가 없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요동은 100km를 기준으로 천발과 신발로 구분합니다. 이때 신발 지진은 대략 한 400km 정도 깊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옛날 문제를 소개합니까? 하면은 어차피 기출 문제가 옛날 문제니까요. 엑셀. 알다시피 단층은 정단층과 역단층 또는 주양이동단층 이런 수평이동단층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화산,
지진 또는 단층작용 이런 게 지구 전역에 균일하게 일어납니까?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없어 터집니까? 과거에는 백두산이 분화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지질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백두산이 조만간 터질 거야, 분화할 거야 라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조만간은 한 3,000년 안에 라는 뜻입니다. 3년 안에 아니에요.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위에도 수차례 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도 마찬가지인 바입니다. 실제로 태평양 주변부를 돌아보면요,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부리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동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쭉 넘어가서 안데산맥까지 아주 화산 격렬하게 잘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렬하게라는 말을 쓰는 것은 나중에 이쪽에서의 얘기가 나옵니다. 반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번에 뭐 아이슬란드 쪽에서 이제 지표 용도가 올라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아이슬란드 쪽에도 화산 터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한 2년 전쯤에 아이슬란드에서 역시 화산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슬란드 수도가 레이카피크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한 50km 가까워요. 거기서 이제 화산 터졌는데 아주 조용하게 마그마만 굴렁굴렁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놀러가서 어느 정도 이제 식은 현무암 위에 아직 따끈하니까 소시지도 굽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그런 것들 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하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격렬하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연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데 마치 띠처럼 있어서 화산 때, 지진 때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진 및 화산이 일어난 지역들을 묶어보니까 대체로 꽤 일치하는 것까지 봤다고요. 그래서 왜 그래에 대해서 직권의 변화를 판 구조론, 지구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서로 모이고 벌어지고 빗겨나가면서 이런 지진 화산을 일으킵니다라고 하는 게 판 구조론입니다. 뒤에 론자 붙은 거니까 이거 아직까지 그냥 가설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에요. 증명된 거예요. 그냥 몸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판이 뭔데요?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지각과 아래 멘트의 경계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모면이라는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판 구조로는 지각 말고도 대략 한 100km 정도 깊이까지를 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암석권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이후에 한 400km 정도 이 정도 깊이까지를 연약권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연약권에서 멘틀의 움직임, 멘틀 대류가 있어서 그 위쪽에 있는 판이 모이고 벌어지고 빗겨나가는, 그래서 판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약권의 멘틀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소개합니다. 물론 이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연약권, 멘틀 대류 말고도 뭐 서빅대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라든지 또는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들이 더 있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연약권의 멘틀 대류가 되겠고요. 연약권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어서 여기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판계라는 것을 초대 판계가 찢어 있어서 지금의 대륙이 만들어졌다. 대륙이 동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냥만 넘어갔다. 대륙 동선 베게너죠. 예. 근데 베게너는 이 대륙 이동을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린란드 쪽에서 실종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홈즈라는 사람이 멘틀 대류를 들고 나오면서 멘틀이 약간 아주 천천히 대류하게 되다 보면은 위에 있는 대륙이 찢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은 없었고 혼자 뇌피셜로 얘기했던 거고요. 이때 멘틀 대류는 홈즈가 생각했던 멘틀 대류는
지하 2,900km, 즉 멘틀 전체에서 일어나는 대류고요. 반면 판 구조에 소개되는 것들은 상부 멘틀 약 400km 정도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멘틀 대류를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이 판들을 보면 대륙 지각을 포함한 대륙판과 해양 지각을 포함한 해양판 이렇게 이제 구성됩니다. 물론 일부 판들은 대륙과 해양 지각을 동시에 다 포함하는 판들도 없잖아 있어요. 네. 주된 성질이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대륙판은 상대적으로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데요. 밀도는 좀 작습니다. 반면 해양판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큽니다. 그것은 지각의 밀도가 다른 이유로 얘기가 맞아떨어지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암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화성암. 마그마가 식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져야 되는데 마그마는 게 이제 암석이 녹은 거잖아요. 액체 상태예요. 이 액체 상태의 마그마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지구와 원에 추가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가 조금 더 난도 높은 문제를 내겠다면 지원에 있는 이거를 들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X축 지하 깊이입니다. 깊이는 어디에 비례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압력에 비례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깊이 내려갈수록 압력이 커지죠 하겠다고요. Y 이게 X축이에요. 깊이에 따른 Y축 이거는 온도네요. 그래서 지하의 온도는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하면 이렇게 지하의 온도가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암석의 했는데 멘틀의 용융 온도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 깊이에서는 이 암석이 녹을까요? 멘틀의 용융 온도는 이 정도 온도가 필요한데 아직은 저온이군요. 그래서요. 이걸 녹이는 방법은 요 온도를 가지고 상승시키면 되겠네요. 요놈의 온도를 가지고 깊이 있던 압력 컸던 놈들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작아지면서 6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요 방법을 B에서 B판이 했을 때요. 멘틀이 녹는 또는 이제 지각 성분이 녹는 방법이 세 가지가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 문제의 90% 이상은 B에서 B'을 보여주는 지하에 있는 놈들이 올라오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승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상승. 기억하십시오. 뭐 한다고? 상승하겠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심지어 2,900km 있던 놈들이 올라오고요. 이것을 나중에 열전이라는 것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플룸 구조로 소개될 거고요. 판 구조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플러스 알파 하는 내용으로 판 구조에다가 플러스 이라는 통합법은 판 구조까지만 나오고요. 지원에 들어가면 플러스 플룸 구조론이라는 이름까지 하나 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외에서부터 쭉 솟아오르는 놈과 그리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만들어지는 어쨌든 상승합니다. 이렇게 상승되는 게 뭡니까 하면
이 순상화산철 만드는 현무암질 용암이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 400km 여기에 액체 상태의 물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화산가스 함량이 주로 기체 상태의 수증기인데요. 화산가스 함량이 상대적으로 이쪽은 적어요. 그래서 용암이 조용히 꿀렁꿀렁 넘쳐요. 조용히 분출하는 타입이에요. 반면 이쪽은 화산가스 함량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네요. 이 멘트 용융 곡선인데 이 멘트는 물을 포함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물을 포함하면 융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물이 있으면. 그렇죠. 물이 있으면 융점이 낮아요. 물이 있는 현무암은 물이 있는 멘틀 물질은 용융점이 마다 낮아요. 그래서 조금만 온도를 올리면 녹아요. 이게 A에서 A'이라고 소개되는 놈입니다. 물이 있는 요 놈은 파란색은 물이 있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입니다. 물이 있으면 금방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금방 녹아요. 이래서 그래서 요 놈은 아주 물이 많다 보니까 격렬하게 폭발하는 타입입니다. 보통 초딩 때 화산그리라 하면 또는 유딩 때 화산그리라 하면 이런 그림 많이 그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태평양 여기는 이제 석유대들인데요. 환해 경계에서 수렴 경계를 읽었어요. 여기서는 물이 많아가지고 경계를 펴져요. 화산재가 하늘로 뒤집히고 이런 화산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렇게 경계하게 터지는 이런 중성화산체를 만드는 놈들은 주로 판의 수렴을 경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 성층화산까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주 조용하게 요만한 꿀렁꿀렁하는 이런 쪽은 판의 경계에서 발사의 경계에서 나옵니다. 발사의 경계 판이 벌어지는 수렴 경계 판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특히 수렴 경계 중에서 서입평 경계라는 이름을 씁니다. 수렴 경계는 충돌 경계와 그리고 서입평 경계 두 개로 나누는데요. 충돌 경계는 화산이 안 터져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과정이고 반면 서입평 경계는 해양판이 대륙판과 또는 해양판이 해안판과 부딪히는 과정이고요. 여기가 아주 격렬한 화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산들이 터지는 쪽이 이쪽입니다. 그렇다면 발산 경계에서 터지는 쪽은 어디입니까 하면 아까 봤던 아이슬란드 쪽이에요. 그리고 발산 경계는 대부분 해적 화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보기가 어려워요.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조용히 터지는 화산이 바로 어디? 발산 경계 아이슬란드 쪽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곳을 보면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케냐 등 이쪽이 좀 열정도 올라온 곳입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좀 동아프리카 이런 데 가는데 화산 터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동네가 뭐 미디어 매체가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해요. 화산 터지면 뭐 전 세계에 가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네요. 그나마 요즘 들어서 이제 SNS가 좀 발달하면서 개인이 찍어 올린 동영상 정도가 있는 부분이죠. 자, 뒷페이지 좀 볼까요? 124페이지가 된 것 같습니다. 판의 경계를 크게 발사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이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과 충돌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보존형 경계라는 것이 있는데 보존형은 판이 비껴나가는 과정에서 화산 안 터져요. 근데 이 화산의 얘기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124페이지를 나가기가 조금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122, 123페이지 판의 경계 근처에서 진입 화산이 일어납니다. 판 구조론, 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마치도록 할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요 판의 성질에 대해서 판의 모이고 벌어지는 것을
요 얘기하고 같이 엎어서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CC 프라임은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 묻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CC 프라임입니다. 보니까 온도가 높은 쪽입니까? 낮은 쪽입니까? 온도가 낮은 쪽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낮은 어디서 얘기했지? 온도 이쪽. 알겠습니까? 반면 이쪽 온도가 뭐 해야 돼? 꽤 높죠. 고온.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한 내용은 1학년 통합과학보다는 조금 더 상이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한 내용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연결이 링크가 잘 되면 친구들이 여러모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해 주십시오.